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한국을 대상으로 25% 상호관세 부과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8월 1일부터 전면 발효될 예정으로 무역과 외교 관계를 놓고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은 먼저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영구 특파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양국의 무역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 장벽을 철폐한다면 조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25%에 추가해 그만큼 더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관세를 피하려고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환적한 제품도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기존 자동차 철강 관세와 같은 품목별 관세와 이번에 부과된 상호관세는 합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등 다른 국가들에 대한 관세 조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조치의 파장과 미국 내 반응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이시바 총리에게도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서한에 담긴 내용은 국가명과 수취인인 이시바 총리의 이름을 제외하면 한국을 상대로 보낸 서한과 동일합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지난 4월에는 24%의 관세였지만 이번에는 1%포인트가 오른 25%입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얀마 등에도 각각 25%에서 4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글로벌 무역 재편을 예고하는 강경한 조치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고 워싱턴 포스트는 우방국을 적처럼 대하는 것은 전략적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아름다운 서한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인지 찬찬히 좀 보죠. 기사 보겠습니다. 트럼프 8월부터 한일 25%의 상호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직접 서한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서한 얘기 직접 백악관 대변인이 이거예요 라고 이렇게 흔들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잠깐 보고 오실까요? See, we have these beautiful letters that the president has signed. This one is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riginal signature on that, and these will be mailed. And then here we also have another letter to the prime minister of Japan as well. Both countries will be receiving a 25% tariff rate effective on August 1st. 네, 직접 들어보셨죠? 이거예요 라고 흔든 서한이 바로 이겁니다. 뭐 작게 지금 적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만 저희가 좀 추려봤습니다. 대략 이런 겁니다. 한미 간 무역은 상호주의와 지금 거리가 멀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의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단일 관세로 기존 개별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관세를 피하려고 혹시 3국을 경유하는 꼼수를 쓰거나 하면 더 높은 관세 물릴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미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조정 가능성 어드저스트먼트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뭔가 협박 같기도 하고 달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대체 뭔 내용이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관련해서 조한범 의원, 일단 서한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원래부터 우리나라의 25%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 25%를 똑같이 얘기하긴 했어요. 그럼 지금 약간 그때 25% 얘기하고 협상이 약간 진행이 좀 된 것 같긴 한데 똑같이 25% 얘기했다는 거 이건 선방한 겁니까? 아니면 좀 비관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 네. 협상은 일단 협박. 협박을 통해서 상대 양보. 네. 두 번째는 국정 운영을 리얼리티 쇼처럼 해요. 대변인이 흔들면서 겁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보면은 본인도 사실은 지금 시한이 됐는데 네. 거의 타결된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베트남 모델이에요. 베트남을 46%를 때린 다음에 엄청 높게 때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20%로 낮췄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베트남의 무관세.
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때릴 거고 네.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 그런데 네가 만일에 올리면 더 때릴 거야. 네. 요 협박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베트남에 20% 관세를 물리면 트럼프 생각은 그거예요. 관세를 올리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네. 이걸로 이제 그 국가 부채를 줄이겠다. 그다음에 관세를 안 내려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쳐라. 네. 그럼 이제 산업이 올라갈 거다. 그럼 국가 부채도 줄이고 자기네 산업도 올리고 네. 그다음에 상대방 시장에 들어간다 이거거든요. 지금 요 모델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야말로 머릿속에 있는 아름다운 모델일 텐데 트럼프 입장에선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가능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베트남이 성공한 것 같지만 미국 국민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가의 물건을 대량 소비하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생각은 그렇지만 이제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네. 가격이 20%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베트남의 무관세라고 그러지만 과연 미국이 베트남에 그만큼 경쟁력 있게 팔 수 있나? 베트남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이제 머스크하고는 다른 거죠. 머스크는 국가 부채가 이미 폭발 직전이니 이걸 줄이자라고 생각하는 거고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감세를 해요. 네. 그 감세한 부분을 관세를 올리고 그다음에 국내 사람을 키우고 예를 들면 한국 시장에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지금 말씀은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엔 싹 지금 큰 그림이 구상이 딱 있는데 요대로 좀 잘 따라와라는 얘기를 편지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짝 협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달래는 것 같기도 조정할 수도 있어. 달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25%로 이 부과받은 이 상태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사실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잘 모를 수도 있는 게 이번에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12개 나라에 대해서 서한을 보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말이 자꾸 바뀌어요. 사실 12개는 아니고 14개 나라입니다. 네, 저희도 좀 수정할게요. 14개 나라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일본 25%, 24% 얘기했었다가 1%포인트 올라갔죠. 우리나라는 변동 없습니다. 똑같이 25%. 말레이시아 25%, 1% 올라가고요.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기 보면 라오스 40%로 8%포인트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높긴 높아요. 네. 좀 보면 미얀마도 4%포인트 떨어지고 쭉 보면 어디가 그럼 많이 떨어졌느냐 보면 캄보디아 1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다만 떨어진 걸 반영을 해도 36%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높은 퍼센트긴 해요. 근데 이런 거를 좀 같이 봤을 때 위원님 오른 데도 있고 인하된 데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변동 없는 데도 있는데 총괄적으로 좀 볼 때 우리나라의 25% 변동 없음은 잘한 거냐? 잘 가고 이 길 잘 가고 있는 겁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 중간을 했다고 봐야죠. 예를 중간? 들면 이제 일본이 1% 올라. 이게 지금 저게 네. 다 주먹구구식이에요. 일본이 1% 오른 건 뭐냐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버릇없다 그랬거든요. 왜? 일본이 쌀값이 폭등하는데 일본은 지금 참여한 선거니까 네. 농민 때문에 쌀을 수입을 못해요. 양보 없다 그러니까 더 때리려고 1% 올린 거예요, 사실은. 아하. 과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면은 주먹구구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에 따라서 줄였다고 놀렸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도면 일단은 뭐 크게 중간을 했다고 봐야죠. 지금 말씀처럼 이게 사실 뭐가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내리고 변동 없다고 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엄청나게 뛰어난 뭐 수식과 계산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나온 안이 아니다. 일본이 쌀 안 사가니까 에이 괘씸해 1%포인트 올릴 거야 라고 나오니까 그런 수준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얼마든지 좀 변동 가능성이 있고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에 좀 달려있다라는 말씀인 건데 근데 지금 말씀이 일본은 뭔가 좀 밉보여서 1%포인트가 오른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처음에 저희 지금 여기 적힌 숫자가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등등등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SNS에 이 14개 나라에 대해서 모두 다 서한을 다 올렸어요. 14개를 다 올린 거죠. 올린 순서대로 저희가 적었습니다. 일본이 첫 번째로 올라갔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를 올렸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순을 올렸는데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런 겁니다. 대체 왜 일본이랑 한국을 1, 2번으로 놓은 거야? 미국 기자들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직접 물어봤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Correct. Okay. Can you tell me why he decided to start with South Korea and Japan? Are they annoying him? It's the president's prerogative, and those are the countries he chose. 네, 한국과 일본이 짜증나게 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하하 대통령 특권이죠 라고 웃으면서 얘기하긴 했는데 요즘 대통령 마음이에요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 대통령의 트럼프의 마음이 어떠냐고 여쭤볼 수 없지만 왜 굳이 일본과 한국이 1, 2번이냐라는 겁니다. 저 그림에서요. 네. 경제적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 한국을 타결하고 싶은데 일본도 왜 1% 아주 버릇없다 그러는데 한 10%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 부메랑이 미국에 돌아오거든요. 관세라는 게.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하고 타결이 제일 우선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에 들어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하. 지금 말씀은 한국과 일본을 타결하기 위해서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사실 뒤에 좀 줄줄이 붙인 감이 없잖아 있다. 여기가 지금 가장 관건인 나라들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저희가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이 급하게 미국 갔었죠. 근데 미국 가서 저 화요일에 돌아올 거예요. 이게 마코 루비오 만날 겁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왜? 조금 전 들어온 속보가 위성락 안보실장, 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지금 현재 접견을 하고 있다.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얘기가 얼마나 잘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건데 위성락 실장이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얘기했었어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번 이슈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주고받거나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여러 이슈들이 협의의 대상이 됩니다. 관세 협상에 혹시 연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좀 조심스럽지만 좀 묘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서로 좀 영향을 주고받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게 위원님, 예. 제가 보통 얘기할 때 뭐 주한미군 뭐 방위비 뭐 우리 국방비 올려라 이런 얘기도 하고 뭐 LNG 가스 개발도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결국은 다 통틀어서 뭐 패키지로 딜하는 거 아니겠어라는 얘기를 저희도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만 관건은 그나마 우리가 뭘 내주는 게 쉽게 얘기해서 남는 장사인 겁니까? 건별로 가면 불리해요. 지금 위 실장께서 정확하게 전략을 은연중에 말씀하셨는데 네. 얽혀 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딜을 얘기했거든요. 네. 경제, 안보, 이 외교 이런 걸 다 묶어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면은 우리가 좀 불리하죠. 건별로 가면.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그다음에 우리 조선업, 미국 방위에 정말로 필요한 알래스카 가스 파이프라인, LNG 수입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묶으면 우리가 투자도 하면서 얻을 수도 있고 네. 안보적 국방비 방위비 증액도 연동돼 있으니까 이런 걸 묶으면 우리의 손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여러 가지가 얽혀 있다는 저 전략입니다. 네. 사실 어떤 조건을 어느 정도의 수위로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그게 조금씩 좀 이 조합이 달라질 수 있긴 하죠. 때문에 딱 뭐가 뭐 가장 좋은 베스트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긴 한데 조금 전 또 속보가 들어왔어요. 미국 쪽의 입장이 지금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실제 관세 부과가 8월 1일이니까 8월 1일까지 좀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긴밀히 소통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입장 이러니까 우리 얘기 좀 이제 슬 해볼까라는 얘기인 걸로 지금 일단 보입니다. 마침 또 우리 이 산업부에서도 어제 이 서한이 도착하자마자 입장을 뭐라고 냈느냐 같이 볼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서한으로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이 됐다. 그러므로 남은 기간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번 게 3주인가요? 그럼 위원님, 우리가 요 번 기간 동안 유예 기간이 연장이 됐는데 요 번 기간 동안 어느 정도까지 좀 우리가 좀 더 갖고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베트남 모델을 보면 네. 46%에서 20%로 줄었거든요. 절반도 더 그렇죠. 됐죠. 지금 우리가 초조한 것 같지만 트럼프도 초조해요. 왜냐? 저 관세가 그대로 떨어지면 네. 미국 내 물가가 폭등하거든요.
칼을 트럼프 대통령이 잡은 것 같지만 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초조한 거예요. 3주 연장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은 기간에 주고받을 걸 서로 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그렇게 여유롭진 않다. 일방적으로 때리긴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말씀도 살짝 또 희망적입니다. 지금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엄청 갑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칼을 든 손은 떨리고 있다. 왜 돌고 돌아 부메랑으로 미국에 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함부로 정말 무슨 뭐 46% 다른 나라, 우리나라 25% 그대로 물리긴 어려울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적정한 명분을 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